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조금 예민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인터뷰 많이 하고 또 제보도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또 제가 여기저기 출연했던 거 있죠.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걸 가지고 또 기사화된 것들도 많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뭐 제가 뭐 가스레인지 관련된 거 언급했던 게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 밥솥 관련돼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들 이제 언론 보도된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헬스조선이죠. 역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제 개인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채널에서 여러 가지 뭐 중요성, 위험성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저도 제가 생각했던 대부분은 거의 다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언급이 안 됐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김미혁 관련된 발언인데요. 제가 나름 유명한 여러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대표를 보여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 제 개인 채널에서도 언급했던 게 뭐 조회수가 거의 60만 회가 육방에 나왔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다른 유명 채널들 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제법 조회수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일절 이에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되질 않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김미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건드린다라고 하는데 그걸 언론에서 다루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저기 떠들어도 다루지가 않죠. 예. 아무래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 김미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언급을 하게 되면 뭔가 일단은 다른 거 둘째치고 여기 종사자분들 한테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거 외에도 일단 이게 K푸드라고 해서 요새 좀 잘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건드린다는 거 하는 건 뭔가 약간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뭔가 그런 행위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쉽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 제가 대한민국을 싫어해서 뭐 뭔가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당장 왜냐면 일단 지금 이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 바로 유럽에서는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해조류 제품이 수입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몰라요. 왜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검색하지 않은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오드 함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독일에서는 왜 그러는 걸까요? 요오드라는 게 다 필요한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하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학적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정해놨습니다. 20ppm이 넘으면 안 된다. 그 농도거든요. 예. 이 정도 농도를 넘지 않게 관리해줘야 사람들의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위험한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요. 참고로 갑상선기는 이상이 생기게 되면 뭐 특히 저하증, 항진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이 항진증, 갑상선기 항진증은 갑상선 암과 어떤 상관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이미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럽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좀 갑상선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특히 이 논문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2023년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낸 논문인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논문이었음에 불구하고 국내 어느 언론사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갑상선암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이유는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논문, 삼성서울병원 최근 논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는 연령대들도 뭔가 몸이 좀 이상할 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 보니까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율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는 연령대에서조차도 거기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 보니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더라 이거죠. 이 비율이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확실히 갑상선암에 잘 걸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갑상선암 중에서 유두암이라고 착한 암이라 불리긴 하지만 암은 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이죠. 자,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 이런 걸 또 많이 쓰세요. 이상하다. 요오드 많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어떤 전문가는 어떤 저명한 학자는 요오드를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많이 먹어야 갑상선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런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이 전문가분들이 요거들 많이 먹으라고 이제 권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를 보셨다면 그 전문가는 들이 봤던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들에서는 요들 많이 먹어서 좋다더라. 이런 결과가 실린 논문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동안 이런 결과들이 요오드와 갑상선암과 관련된 논문들이 결과들이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아까 말한 삼성서울병원 논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러 세계적인 논문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죠. 어떤 유튜브 전문가분, 어떤 전문가는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연구진은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일관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소변 검사만 하니까 소변에서 요오드 검사만 하니까 검사하기 전 한참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또 어떤 사람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변 속에 있는 요오드만 단순하게 계산하면 농도가 항상 좀 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수분 섭취가 많았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 사람들은 또 그 요오드 농도가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검사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어떤 크레아틴이라는 화학 물질, 우리 몸속에서 제법 일정하게 존재하는 크레아틴이라는 화학 물질을 보정해서 봅니다. 보정해서 봐야 실제 그 사람의 평소 요오드 노출량, 요오드가 얼마큼 몸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세계 최초로 한 겁니다. 했더니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이면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을 이제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죠. 실제로 요오드 체내 요오드 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갑상선암이 더 잘 걸리더라. 특히 45세 미만에선 그 상관관계 더욱더 명확하더라. 이런 상관관계 있다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 이리 충격적인 결과가 언론 보도가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유튜브 채널에 얘기해도 절대 다뤄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K푸드의 선봉장인 음식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다 보니까 함부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식약처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식약처가 관리하던데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일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거니까 먹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은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절대 1100 마이크로그램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 요오드 많이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거면 일일 상한 섭취량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조차도 일일 상한 섭취량은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아무튼 1100으로 정해놨는데 우리나라 식약처는 좀 더 관대하게 2400 마이크로그램을 정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만큼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K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요들 이렇게까지 세계 기준보다 2배 이상 더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무조건 K민족이 더 유전적으로 더 안전하다라는, 괜찮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2400이라고 했으니까 이 수치는 의학계 정사자가 한 거니까 뭐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거니까 일단 맞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400이. 자, 그러면 우리가 독일에다 유럽에다 수출했을 때 적발됐던 적 있죠. 수입 금지 조치됐던 그 농도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 보통 미역이 1g 들어가거든요. 그거 한 그릇만 드셔도 대한민국이 정한 일일 상한 섭취량을 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식약처가 정한 거는 권장 섭취량만 정해놓고선 식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오드가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미역을 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미역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허점, 식품별 기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김미역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미역을 채취했는데 거기에 요오드 농도가 1000ppm이 나왔어요. 또 5000ppm이 나왔어요. 이거를 유럽에 팔면 수입 금지 조치 당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식품별 기준치가 없으니까 요오드가 아무리 많이 나오는 미역이라 하더라도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적발됐던 거 그 수준으로 우리가 미역국 한 그릇만 먹어도 일일 상한 섭취량이 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등인 나라입니다. 실제 요오드와 갑상선이 관련이 있다라는 아까 연구 결과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 주장하는 건 딱 하나, 식품별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예, 권장 섭취량만 얘기해 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권장 섭취량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한 그릇 먹었을 때 내가 그 권장 섭취량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일일 상한 섭취량 넘는지 안 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미역김, 다시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 특정 농도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뭔가 정해서 관리하면 식약처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먹는 양으로는요, 일일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식품별 기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근데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저 늦어도 10년 안에는 식품별 기준치가 마련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분명히 그럴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김미역이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우리나라가 해조류 섭취량 세계 1등입니다. 일본보다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한 섭취는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끔씩 먹는 별미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도 먹습니다, 심지어. 그다음에 이제 미역국이라면 팔팔 끓였을 때 끓였을 때 이것저것 성분 빠져나올 때 요오드가 좀 저감이 됩니다. 좀 빠져나오는 효과가 나서 가급적이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식습관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요오드 관련된 우리 해조류 관련된 요오드 이슈, 갑상선암 이슈들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도 언론 보도가 안 된다. 그런 현실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식품별 기준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약간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